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께 먼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후보자라 부르겠습니다.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걸로 검찰 개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대한 화두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의 참모도 드리지만은 법무부 간부들의 이야기 들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그리고 깊은 생각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청문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알고 있는 한 법무부의 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에 지금은 80여 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에도 외부의 여러 기관에 많은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도대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왜 많은 검사들이 그 부처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업무적으로도 좀 편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법무부에 근무하면 좋은 자리를 가는 것이고 법무부 외에도 다른 파견 나가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보직을 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장관 후보자가 묻겠어요. 도대체 법무부에 검사가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해 본 문제인데 그게 법무부의 탈검찰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근무해야지만이 적정한 숫자다. 법무부에는 이제 실국장도 있지만 그 밑에 과장, 평검사까지 많기 때문에 80여 명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뭐 인권국이라든가 범죄예방정책국이라든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든가 이런 이제 반드시 검사가 보임되지 않아도 되는 실국장도 있고 그 밑에 또 과장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필요한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영역들을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검찰행정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적절한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대강의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성격을 갖는 부처에 대해서는 꼭 검사가 아닌 다른 법무 전문 인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검찰이 나가는 파견 부처 중에 국정원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국정원에. 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감찰실장 검사에서 파견 나간 거 언론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국정원 감찰실장에 검찰이 나가기 시작한 건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도부터. 그 당시 명분이 이거였어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검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원이 개혁되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물론 문재인 정부, 유의당 정부이지만은 국정원의 감찰실장이라는 자리를 현직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앉아 있는다는 것, 근무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이런 삼각돌 속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관여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우월해가 있다는 것을 현재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특히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TF가 결국 감찰실장 밑에 있는 겁니다. 특히 현재 나가 있는 감찰실장은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오해, 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파동 들어보셨죠? 네. 예.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사법부 내 일이지만은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말은 많지만 전제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래요. 뭐 다른 각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 3월에 제가 발의해서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즉 검사를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근무하고 다시 검찰 복귀하는 악순환을 끊는 법안이었습니다. 즉 물론 검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청와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 얻는 이득보다 많은 오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걸 금지하는 법안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그건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걸로. 물론 대통령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지만은 법무부 장관을 모른지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하는 참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절성에 대해서조차도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장관이 어떻게 국무위원을 수행하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최근에는 현직 법관 청와대 파견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국무부 장관이 계신다면은 청와대에 관련 우려를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위장 정부이지만은 국정원의 감찰실장이라는 자리를 현직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앉아 있는다는 것, 근무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이런 삼각들 속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관여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현재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특히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TF가 결국 감찰실장 밑에 있는 겁니다. 예. 특히 현재 나가 있는 감찰실장은 뭐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오해, 의혹의 후보자께서 적절한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태강의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의 성격을 갖는 부처에 대해서는 꼭 검사가 아닌 다른 법무 전문 인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 검찰이 나가는 파견 부처 중에 국정원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국정원에. 네.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감찰실장, 검사에서 파견 나간 거 언론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국정원 감찰실장에 검찰이 나가기 시작한 건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도부터. 그 당시 명분이 이거였어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검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원이 개혁되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물론 장관 후보자가 묻겠어요. 도대체 법무부에 검사가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해본 문제인데 그게 법무부의 탈검찰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근무해야지만이 적정한 숫자다. 법무부에는 이제 실국장도 있지만 그 밑에 과장, 평검사까지 많기 때문에 80여 명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뭐 인권국이라든가 범죄예방정책국이라든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든가 이런 이제 반드시 검사가 보임되지 않아도 되는 실국장도 있고 그 밑에 또 과장 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필요한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영역들을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검찰행정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께 먼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후보자라 부르겠습니다.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걸로 검찰 개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대한 화두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의 참모도 드리지만은 법무부 간부들의 이야기 들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그리고 깊은 생각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청문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알고 있는 한 법무부에 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에 지금은 80여 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에도 외부의 여러 기관에 많은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도대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왜 많은 검사들이 그 부처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업무적으로도 좀 편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법무부에 근무하면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법무부 외에도 다른 파견 나가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보직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